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ds Max 2014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s Max의 UI,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직관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작업 형태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작업 화면을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3ds Max 2014의 인터페이스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을 보면 애플리케이션 버튼이 있는데요. 클릭해서 눌러보면 이와 같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버튼에서는 새로운 씬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거나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 그리고 작업을 초기화할 수 있는 리셋,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상호 운영과 관련이 있는 임포트, 익스포트, 샌드에 대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는 외부에서 3ds Max 씬, 즉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오거나 다른 3D 툴에서 만들어 놓은 3D 데이터를 불러올 때 사용이 되는 메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익스포트는 현재 작업된, 즉 3ds Max에서 작업된 오브젝트 파일을 다른 3D 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3D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주는 메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end2에서는 현재 3ds Max에서 작업한 내용을 자사 제품인 마야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 이미지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그리고 모션 빌더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그리고 머드박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퍼런스는 작업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제공을 해주고요. 이처럼 애플리케이션 버튼은 3ds Max에서 가장 기본적인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파일 메뉴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퀵 액세스 툴바가 있는데요. 이 툴바에서는 저장된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 즉 씬을 만들거나 저장된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오거나 그리고 작업한 내용을 저장을 하거나 그리고 작업 내용을 취소하거나 다시 실행 취소를 해주는 언두와 리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ds Max에서 가장 즐겨 사용이 되는 메뉴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툴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워크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워크스페이스는 작업 특성에 따라서 인터페이스의 형태를 다양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3ds Max에서는 기본적으로 4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타이틀바가 있는데요. 타이틀바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즉 열려있는 프로젝트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인포센터를 통해서 3ds Max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헬프 등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풀다운 메뉴가 있는데요. 풀다운 메뉴는 3ds Max에서 제공이 되는 모든 메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풀다운 메뉴 형태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제공이 되는 모든 메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메뉴가 아주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작업에 즐겨 사용이 되는 메뉴에 대해서 먼저 익혀두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풀다운 메뉴 아래쪽에는 메인 툴바가 있는데요. 메인 툴바는 3ds Max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작업 도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툴바죠. 작업 인터페이스 환경에 따라서 메뉴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리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표준 이름은 더 리본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리본이라고 불러봅니다. 더 리본, 지금 이 리본은 모델링 작업 시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편집을 위해 사용이 되는데요. 메인 툴바에서 토글 리본을 해제를 해서 없애주거나 다시
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공간을 여유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꺼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리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켜놓고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 리본은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이라고도 불려지지만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리본이라고 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본에 대해서는 실제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아래쪽에는 3ds max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활용하고 있는 뷰포트 영역이 있는데요. 뷰포트에서는 실질적인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서 3ds max에서는 기본적으로 4개의 뷰포트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뷰포트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오브젝트, 즉 사물을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뷰포트의 개수를 수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역시 뷰포트를 수정하는 방법은 해당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커맨드 패널이 있는데요. 커맨드 패널에서는 오브젝트의 모델링 작업을 위한 기본 도형을 생성을 하는 크리에이트 패널이 있고요. 그리고 수정을 하는 모디파이 패널, 그리고 계층 구조를 설정을 해주는 하이어라키 패널, 그리고 움직임에 관한 설정을 해주는 모션 패널, 그리고 오브젝트를 보여주거나 숨겨놓기에 관련이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유용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패널, 총 6개의 작업 패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커맨드 패널은 실제 작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자, 내려가 보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슬라이더는 타임 슬라이더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시간을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애니메이션을 위한 키프레임을 생성을 할 때 생성이 되는 키프레임이 어느 시간, 즉 어느 프레임대에 만들어질 것인가, 이와 같은 작업을 설정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지금처럼 마우스를 가지고 좌우로 이동을 해줄 수도 있고요. 플레이 버튼을 통해서 정상적인 속도로 재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엔 트랙바가 있는데요. 트랙바는 이렇게 시간 단위의 눈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작업 시 시간을 확인하거나 오브젝트의 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키프레임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위치를 수정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애니메이션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되죠. 자, 그리고 좌측 하단을 보면 미니 스크립트 리스너가 있는데요. 간편하게 맥스 전용 스크립트, 즉 프로그래밍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니형 스크립트 수신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델링 작업이나 애니메이션, 텍스처 및 렌더링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스크립트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스크립트는 일종의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래머에게 아주 유용한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우측의 이 영역은 프롬프트 라인과 스테이터스 바 컨트롤로 사용이 되는데요. 뷰포트에 있는 오브젝트의 위치, 크기, 회전 등에 관한 작업을 할 때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선택된 오브젝트를 뷰포트 화면에 가득 채우거나 축소하는 등의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열쇠 모양부터 여기까지는 애니메이션 키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키를 생성을 하거나 애니메이션을 위한 특정 속성에 대한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속성에 대해서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실제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 플레이백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특정 시간으로 이동을 하거나
재생 즉 플레이를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 그리고 타임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애니메이션 작업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기능들은 뷰포트 내비게이션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뷰포트에 대해 확대 및 축소를 해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뷰포트, 즉 선택된 뷰포트를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뷰포트를 회전을 하거나 줌 인아웃 등에 대한 제어를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역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 오브젝트를 생성을 한 후에 뷰포트 설정을 해주는 그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3D Max는 3D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D Max와 같은 툴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본 강좌를 차근차근 학습을 해본다면 특별히 어렵지 않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방법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Max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레이아웃은 사용자에 의해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설정된 레이아웃은 새롭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 상황에 맞게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먼저 가장 쉬운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얼티네이트 레이아웃을 선택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레이아웃이 변경이 됐습니다. 우측에 있던 커맨드 패널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워크스페이스 메뉴를 통해서 아주 쉽게 레이아웃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고요. 다시 기본 상태인 디폴트를 선택을 해 봅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고요. 자, 이번에는 작업 패널이나 툴바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 좌측에 수직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무브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끌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갖다가 놓습니다. 자, 그러면 리본이 이동된 그 위치로 이렇게 자리를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각 툴바 좌측에 있는 무브 핸들을 이동을 해서 원하는 곳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엔 뷰포트에 영역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뷰포트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뷰포트와 뷰포트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이와 같은 화살표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화살표 모양으로 바뀔 때 클릭 드래그 해보면 뷰포트의 영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가운데 부분 역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작업 상황에 맞게 특정 뷰포트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풀다운 메뉴에 커스터마이즈 메뉴를 사용을 해 봅니다. 자, 여기에서 Show UI 그리고 Show Floating 툴바를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3D Max에서 사용되는 모든 툴바가 이렇게 작업 화면에 나타나는데요. 자, 이제 이 툴바 중에서 특정 툴바를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 적용, 즉 도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툴바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열려진 툴바 중에서 어떤 걸 해볼까요? 자, 요 레이어 툴바에 대해서 설정을 해볼까요? 자, 레이어 툴바를 끌어다 어디다가 적용해 볼까요? 자, 메인 툴바 아래쪽에 적용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갖다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래 있던 것처럼 박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도킹 작업이라고 하죠. 툴바에 대한 설정이 끝났다면 열려있는 툴바는 닫아줘야 되겠죠. 커스터마이즈, Show UI, 그리고 체크되어 있는 Show Floating 툴바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해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서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작업에 편한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3ds max를 재실행해도 항상 지금 설정된 UI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새롭게 설정된 UI를 저장을 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풀다운 메뉴에서 커스터마이즈, 세이브 커스텀 UI 스킴을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럼 저장할 수 있는 세이브 커스텀 UI 스킴 창이 나타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와 이름을 지정을 해 놓고 저장을 해 주면 되겠죠. 자, 저는 나의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오케이. 저장이 됐고요. 자, 저장된 새로운 레이아웃은 로드 커스텀 UI 스킴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고요. 만약 새로 등록된 툴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작업 영역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툴 좌측 역시 무브 핸들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자, 그럼 이렇게 퀵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서 삭제하고자 하는 툴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현재 레이어죠. 레이어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삭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정한 후에 3ds max를 종료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줄 수 있는데요. 그 방법 한번 살펴볼까요? 풀다운 메뉴에 커스터마이즈에 리버트 스타트업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주면 3ds max를 열었던 최초의 상태로 되돌려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참고만 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직접 한번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초기 상태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풀다운 메뉴에 커스터마이즈, 커스텀 UI and 디폴트 스위처를 선택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Choose Initial Setting for Tool Option and UI Layout 창이 나타났는데요. 좌측에 Initial Setting for Tool Option에서 원하는 형식을 선택을 하면 되고, 선택이 됐다면 우측에 UI 스킴에서 원하는 UI 형식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툴 옵션을 맥스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스킴을 지금처럼 어두운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보다 밝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암라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설정이 끝나면 셋 버튼을 통해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3ds max의 인터페이스가 이전보다 훨씬 밝은 형태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업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어두운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저는 지금 3ds max를 학습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는 약간 밝은 형태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업에 적합한 인터페이스로 설정을 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은 메뉴 및 단축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